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따뜻한 이야기 달무리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며 잠시 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참판이라 불리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판 벼슬까지 지냈으니 집안 형편이 넉넉할 법도 하건만 이 영감은 동네에서 소문난 지독한 구두쇠의 욕심쟁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인간이라 부르며 혀를 내둘렀지요. 박참판의 지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부채질하면 옷감이 상한다며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온기를 보존해야 한다며 문틈을 창호지로 겹겹이 막아두어 방 안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식습관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식사 때마다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는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며 아이고 짜다 소리를 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행여나 식솔들이 고기 근처라도 갈까봐 냄새도 돈이니 코로 마시지 마라. 라며 호통을 치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은 이웃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조의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 장례식장 문턱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멀리서 곡소리만 듣고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울 때 기운 빠지게 왜 저리 크게 우나? 그 기운 아껴서 밭이 나가야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떨어진 녹슨못 하나만 봐도 이것만 모아도 낫 한 자루는 만들겠구나 하며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오는 위인이었습니다. 이런 박참판의 성미를 가장 힘들게 견디는 것은 그의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박참판은 가을거지 때가 되면 직접 논둑에 나와 서서 볏짚에 붙은 나탈 하나까지 직접 세어가며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영감님, 올해는 가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라며 눈물로 호소해도 박참판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면 침이라도 뱉어서 논을 적셨어야지. 내 곳간 비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모은 재산이 산더미 같았지만 박참판은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엽전을 하나하나 닦으며 내 예쁜 자식들,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박참판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놓을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스산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 박참판은 이웃 고을에 빌려준 돈 이자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엽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어느덧 해는 미연미어지고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산짐승이나 귀신이 무서워 서둘렀겠지만 박참판은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도 내 돈은 못 가져간다 라며 괴나리 보찜을 꽉 움켜쥐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 왔을까요? 저 멀리 으슥한 숲속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번쩍거리더니 히히히 하하하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징과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참판은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보니 뿔이 달리고 털이 숭숭 난 괴상망측한 도깨비들이 떼거지로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고기를 삶고 막걸리를 들이켜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중 대장 도깨비처럼 보이는 녀석이 취기가 올랐는지 빨간 얼굴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고 놀아가자. 오늘 밤은 아주 즐거웠구나. 끝!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짐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떠나느라 그랬을까요? 도깨비들이 앉아있던 자리 구석에 낡고 때 묻은 사키, 요강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박참판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요강을 살폈습니다. 이게 뭐야? 도깨비들이 쓰던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요강이잖아. 박참판은 실망하여 요강을 발로 툭 차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강 안에서 짤랑 하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니 아까 자신이 흘렸던 엽전 한 푼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라! 내가 언제 여기 돈을 흘렸지? 박참판은 무심결에 그 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엽전을 꺼내자마자 요강 바닥에서 똑같은 엽전 한 푼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참판은 눈을 비비고 다시 엽전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짤랑 하며 새 엽전이 나타났습니다. 박참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요강이 아니라 너는 대로 불려주는 요술 요강이구나. 박참판은 주위를 살피더니 얼른 겉옷을 벗어 요강을 꽁꽁 싸맸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봐 가슴에 꼭 품고는 노인네답지 않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왕 부럽지 않게 사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도깨비들이 그 요강을 왜 버리고 갔는지, 그리고 도깨비 물건은 공짜가 없다는 그 무시무시한 사실을 말입니다. 요강을 품에 안고 단숨에 산을 뛰어 내려온 박참판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곧장 자신의 비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에게 불씨 아깝게 왜 이리 일찍 등불을 켰느냐 며 호통을 쳤겠지만 그날 밤은 하인들이 인사를 하든 말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들어선 박참판은 빗장을 삼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그고 창구멍마저 이불로 꽁꽁 틀어 막았습니다. 행여나 밖으로 새어 나갈 빛 한 줄기, 소리 한 점조차 철저히 차단한 것이지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작은 호롱불 하나를 켠 박참판은 겉옷에 꽁꽁 싸매두었던 낡은 사기 요강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까 산에서 본 게 진정 꿈이 아니었단 말이더냐?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허리춤에서 은전 한 잎을 꺼내 요강 안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맑은 소리와 함께 은전이 바닥에 닿자마자 챙그랑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며 은전이 두 잎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참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구석에 숨겨둔 묵직한 금괴 하나를 꺼내 요강에 넣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금괴 하나가 복제되더니 두 개의 묵직한 황금 덩어리가 요강 안을 꽉 채웠습니다. 허기! 이게 진정 사실이란 말이냐? 너는 족족 두 배로 불어나는 도깨비 요강이 맞구나! 하하! 내가 드디어 하늘의 점지를 받아 조선 팔도, 아니 천하제일의 거부가 되었도다! 박참판은 호롱불 아래서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참판의 기막힌 요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쌀 한 줌을 넣으면 두 줌이 되고 비단 한 필을 넣으면 두 필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재물을 요강에 넣었다 빼기를 수백,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더 넣어야 해! 은전은 금전으로, 금전은 더 큰 금괴로!
비밀 창고 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은 보화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박참판은 창고 문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고, 잠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요강에 물건을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탔습니다. 영감마님, 벌써 나흘째옵니다. 진지라도 한술 드시고 하시죠. 영감마님, 행여나 쓰러지신 것은 아니옵니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창고 안에서는 쉰 목소리에 앙칼진 호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허락 없이 문고리에 손을 대는 놈은 당장 멍석마리를 칠 것이니 썩 물러가라.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비밀 창고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쌀가마니와 번쩍이는 금괴 더미 사이에서 박참판은 퀭하게 파인 두 눈을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몰골은 씻지 않아 거짓골이 다 되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재산이 산더미처럼 불어날수록 박참판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이심과 불안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 귀한 요강을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저 밖에서 알짱거리는 하인 놈들이 내 보물을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밤에 몰래 자객이라도 쳐들어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탐욕은 결국 지독한 의심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참판은 산더미 같은 보물들을 창고에 그대로 둔 채 낡은 도깨비 요강만을 품에 꽉 끌어안고 자신의 침소로 살금살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에 자물쇠를 5개나 채우고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세라 그 요강을 자신의 머리맡 베개 바로 옆에 바짝 붙여두고 눕고 나서야 비로소 무거운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박참판은 요강을 끌어안은 채 코를 골며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머리맡에 둔 요강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오물통에 빠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금은 보화를 불려대던 박참판. 마침내 도깨비 요강을 끌어안고 쓰러지듯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미 황금 궁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잠꼬대마저도 탐욕으로 가득 찬 영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던 깊은 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인지, 아니면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냉기를 맞은 탓인지 박참판의 아랫배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천둥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독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배야. 며칠 전 먹은 짠 굴비가 얹었나? 비몽사몽간에 눈을 반쯤 뜬 박참판. 뒷간까지 갈 정신조차 없던 그는 습관적으로 요강을 찾기 위해 이부자리 주변을 더듬거렸습니다. 원래 쓰던 노쇼강은 발치에 있었건만 잠결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바로 머리맡에 애지중지 모셔두었던 도깨비 요강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박참판은 바지춤을 훌렁내리고는 그 요강 위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푸드득 쏴. 일주일 동안 묵혀두었던 뱃속의 것들을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아으,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겠구먼. 한바탕 큰일을 치르고 속이 편안해진 그는 요강을 옆으로 밀쳐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1초 만에 다시 깊은 코골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완벽하게 망각한 채 말입니다. 박참판이 다시 잠든 사이 방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요강은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2배로 불려주는 충실한 물건이었습니다. 요강 바닥에 찰랑거리던 구린내 나는 오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꿀렁꿀렁 한 바가지였던 오물이 2바가지가 되고 2바가지가 4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요강을 가득 채운 오물은 밖으로 흘러넘쳐 방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강의 마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바가지가 8바가지가 되고 16바가지가 되어 쉴 새 없이 꿀렁거리며 증식했습니다. 금은보화를 토해내던 요강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오물 폭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눈을 뜬 박참판. 객객, 이게 무슨 냄새야? 하인 놈들이 방에 똥지개를 엎었나? 벌떡 일어나려던 박참판은 자신의 몸이 무언가 무겁고 질척거리는 것에 푹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본 박참판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이게 다 무엇이냐? 방 안은 천장 밑까지 차오른 신누런 오물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베개 조각들 사이로 문제의 도깨비 요강이 끊임없이 오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난밤의 실수가 떠오른 박참판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방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자물쇠를 5개나 걸어 잠근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라! 사람 살려! 똥물에 빠져 죽는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단말마의 비명에 놀란 하인들이 달려와 도끼로 방문을 부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오물 해일이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고 박참판은 그 물결에 휩쓸려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헛구역질하던 박참판은 문득 창고가 생각나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뿔싸 도깨비의 요강이 오물로 더럽혀지며 마법이 깨져버린 탓일까요? 창고 문을 열어보니 천장까지 쌓여있던 금은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길가에서 주워온 돌멩이와 시든 나무십들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보물, 똥의 눈이 멀어 천금을 날렸구나! 박참판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코를 쥐어 틀어막은 채 그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대궐 같던 박참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그야말로 거대한 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이며 안방이며 할 것 없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오물의 악취는 30리 밖에서도 코를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박참판은 그 지독한 오물을 치우기 위해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모았던 진짜 재산인 논과 밭의 문서를 헐값에 팔아넘겨야만 했습니다. 인부 수백 명을 사서 열흘 밤낮을 치우고 비싼 향을 피워대도 그 지독한 구린내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도무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산더미 같던 금은보화는 모두 돌멩이로 변해버렸고 남은 재산은 오물 치우는 값으로 다 날렸으니 박참판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박참판. 텅 빈 마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 말라붙은 오물 자국이 남은 그 낡은 도깨비 요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번쩍 하더니 며칠 전 산속에서 보았던 그 뿔 달린 도깨비 무리가 꽹과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영감, 똥물 샤워는 시원하게 하셨는가?
대장 도깨비가 배를 잡고 구르며 낄낄거렸습니다. 박참판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몹쓸 요괴 놈들! 너희들이 요술을 부려 내 금괴를 다 돌멩이로 만들고 내 집을 똥통으로 만든 것이냐? 내 돈 내놔라! 그러자 대장 도깨비가 무서운 눈으로 박참판을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지독한 영감탱이 보게! 우리가 언제 금을 주겠다고 했느냐? 그 요강은 본디 욕심 많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가 일부러 산길에 흘려둔 거울이니라. 깨끗한 마음을 넣으면 깨끗한 복이 2배로 돌아오지만 너처럼 더러운 탐욕에 눈이 멀면 그 요강도 결국 가장 더러운 오물통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지. 금괴가 돌로 변한 것은 도술이 깨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마음속 욕심이 만들어낸 어상이었을 뿐이다. 그 호통을 들은 박참판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들은 탐욕의 끝은 똥밭이니라 껄껄껄 하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남긴 채 낡은 요강을 들고 연기처럼 밤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박참판은 자신이 얼마나 헛된 욕심을 쫓으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쌀 한 톨 아끼려다 소작농들을 굶기고 이웃의 슬픔을 외면하며 평생을 차가운 엽전만 끌어안고 살았던 지난날. 결국 남은 것은 지독한 똥냄새와 사람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박참판은 그제야 텅 빈 마당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던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 허름한 베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독했던 구두쇠 박참판이었습니다. 비록 큰 집도 하인도 금괴도 사라졌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며칠을 굶은 듯한 남루한 옷차림의 나그네가 초가집 살인문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찬물이라도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요? 옛날의 박참판 같았으면 물도 내 재산이다 라며 소금을 뿌려 쫓아냈겠지만 지금의 박참판은 달랐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나그네를 평상으로 불렀습니다. 잔물은 무슨? 마침 가마솥에 감잣국을 끓여 놓았으니 한술 뜨고 가시게. 박참판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감잣국 한 대접과 간 묻힌 나물을 정성껏 차려내왔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켜는 나그네를 보며 박참판은 창고 가득 금괴를 쌓아두고도 벌벌 떨던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속 깊은 곳에 따뜻한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허허, 금괴 2덩이보다 나누어 먹는 감잣국 한 그릇이 이리도 든든하고 달콤한 것을. 네, 참 미련하게도 살았구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가집 마당, 나그네의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 옛날 창고에서 나던 엽전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고을 어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